day I die. Hey, swing those hips around.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서부 컨퍼런스 이 플레이오프 최종 시드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별명이 이제 플레이오프 조코피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는데, 정규 시즌 때 아무리 부진해도 플레이오프에서는 제 몫을 해낸다. 자, 이래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현재 저희 예상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논거 없이 프리뷰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일 제가 중계하는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로켓츠의 맞대결, 양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결 5가지 예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설자 맞냐,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자료를 찾고 또 경향성을 또 잘 연구해서 이렇게 또 5가지 예언을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멘 탐슨 선수의 내일 활약상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멘 탐슨은 디트로이트 어사르 탐슨과 함께 쌍둥이 형제 선수입니다. 굉장히 포지션을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좀 독특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빅맨도 받다가 윙도 했다가 볼핸들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곽 슛을 제외하면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자원인데요. 자, 이번 시즌 현재 80 스틸과 80 블락을 기록하고 있는 딱 2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아멘 탐슨이 현재 86 블락, 그리고 스틸이 93개고요. 자렌 잭슨 주니어가 오늘 경기 전까지 111개의 블락과 87개의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0 스틸과 80 블락샷 클럽은 딱 2명이고요. 그 이외에 쫙 보시면 다이슨 데니얼스가 무려 217개 스틸을 했지만 블락에는 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빅터 웹만야마는 시즌을 완주했더라면 충분히 80 스틸 이상을 기록을 했을 텐데, 어쨌든 시즌을 접게 되면서 스틸은 52개였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조만간 80, 80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블락에 130 스틸. 참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브룩 로페즈와 마일스 터너는 비슷하죠. 130개 이상의 블락샷, 그리고 스틸은 50개가 넘었고, 보스턴의 데릭 화이트도 남아있는 경기 이 활약 여부에 따라서 80, 80이 가능할 듯도 보이는데 76 블락샷, 그리고 69개의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멘 탐슨은 아주 활동량이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세로 수비, 가로 수비 전부 다 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상, 보통 이렇다면 아멘 탐슨 휴스턴을 상대로 2스틸과 2블락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제가 예상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예상의 반대로 가겠습니다. 하도 더럽게 못 맞춰서 어제 덴버 골든스테이트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젠 반대다. 워리어스의 단단한 수비에 고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스토크 스틸과 블락의 합은 1개에서 2개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탐슨이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압도하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제 예상의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틸과 블락은 1개에서 2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포젬스키, 이 포젬 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3월 이후에는 그냥 포젬 커리 그 자체입니다. 3월에 포젬스키는 10경기 나와서 14.5득점, 5.5리바운드, 2.5 어시스트,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무려 57.7%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시지가 21%였고, 3점이 무려 43.8%. 그러니까 3월 들어서 10경기 치르면서 3점 28개니까 평균 2.8개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런데 4월은 더 뜨겁습니다. 자, 물론 표본이 3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3경기 평균 20.7득점, 리바운드가 7개, 어시스트가 4.3개입니다.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무려 3경기일 따름이지만 69.1%, 유시지는 20%대 3점을 12개를 집어넣었는데 54.5%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커리 못지않은 그런 효율과 볼륨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휴스턴의 외곽 수비는 철옹성입니다. 3점 최소 시도 허용 34.4개만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개수 자체를. 이게 리그에서 2번째로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3점 최소 성공 허용 12.1개입니다. 즉 휴스턴을 만나면 3점을 많이 던지지도 못해. 그런데 3점을 많이 넣지도 못합니다. 왜? 3점 허용률이 좋으니까. 3점 허용률이 35.2%. 휴스턴이 퍼리미터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죠. 최소 시도 허용 2위, 최소 성공 허용 2위, 최소 허용률 2위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상. 포젬스키가 주접을 깔 것이다. 이게 원래 제 예상의 정배당이겠죠. 하지만 이젠 반대입니다. 포젬스키는 그 좋은 휴스턴의 수비를 상대로 3점 3개 이상을 집어넣으면서 또 40% 이상의 확률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제 예상과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포젬스키는 잘하고 있지만 또 휴스턴 로켓츠의 수비가 뛰어나지만 포젬스키는 이걸 이겨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덩크에 대한 그런 지표와 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의 팀 덩크는 402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워리어스의 팀 덩크는 317개입니다. 거의 뭐 한 85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들어서 픽앤롤의 비중을 늘렸고 또 모션 오펜스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이런 워리어스를 맞아서 커리가 아닌 롤맨, 그러니까 스크린 세워주고 안쪽으로 숏롤 하든지 아니면 길게 다이브를 하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공격을 강요할 겁니다. 즉 스테픈 커리에게 뭐 더블팀이나 블리츠 수비를 간다는 거죠. 또 스팟업의 공격을 강요할 거예요. 스테픈 커리가 공을 잡았을 때 더블팀 들어오면 안쪽으로 롤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스팟업 선수에게 스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격을 저는 강요할 거라고 내다봅니다. 자, 그래서 드랍백을 하기보다는 볼 핸들러를 저는 가두는 수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드랍백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뒤로 떨어지는 수비이기 때문에 페인트존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페인트존 내에서 손쉬운 레이업이나 덩크의 기회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 드랍백이 아니라 저는 볼 핸들러를 가두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스테픈 커리를 완전히 가둬버리는 그런 수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GP2나 쿠민가 또 디그린의 아주 긴 다이브 빈도가 늘어나겠죠. 커리 쪽으로 두세 명의 수비가 아예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예상, 이 경기만큼은 워리어스의 덩크가 휴스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저도 중계를 하면서 세겠지만 이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카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리어스 덩크가 휴스턴보다 많을 이유는 워리어스를 맞아서 휴스턴이 완전히 볼 핸들러를 가두면서 롤로 들어가거나 림 쪽으로 다이브, 이제 림 런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런 선수들에게 공격을 강요할 거기 때문에 저는 워리어스의 덩크가 휴스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린 함께 할 때 최고였다. 바로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의 동시 출전 시 워리어스의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20승 2패예요. 말도 안 되는 승률인 거죠. 승률이 90%가 넘으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휴스턴 로켓츠는 수비 지향적인 팀이에요. 이메 우도카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지금 뭐 프레드 밴블릿이라든지 또 아멘 탐슨도 마찬가지고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젊음과 경험을 이렇게 아주 고루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성향 자체가 수비가 더 뛰어나요. 물론 알퍼렌 생군, 제랄드 그린 전부 다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긴 하지만 이 팀의 성격을 규정 짓자면 수비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 로켓츠가 커리를 향한 더블팀, 트랩, 블리츠, 자 이런 수비를 계속 가하면서 버틀러가 이 경기에서 야투 15개 이상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버틀러가 야투를 시도 많이 한다고 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률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스테픈 커리가 지난 3경기에서 그것도 4일 동안 3경기를 치르고 비행기 타고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백투백을 치르는 과정에서 12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커리는 지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휴스턴 로켓츠의 전략, 또 이메 우도카 감독의 성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완전히 커리 죽이기로 가지 않을까? 고로 지미 버틀러를 포함해서 포젬스키나 쿠민가 같은 선수들이 평소에 비해서 저는 야투를 많이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의 동시 출전 시 성적이 20승 2패에서 20승 3패로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이메 우도카 감독의 감독 커리어 성적은 141승 99패입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보스턴 셀틱스 시절에도 좋은 성과를 냈었고 휴스턴 로켓츠의 리빌딩을 이끌고 이번 시즌은 바로 위닝팀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유독 골든스테이트를 맞아서는 고전했습니다. 2승 실패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워리어스를 상대로 보스턴 시절에도 약했고 그 다음에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하고 나서도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겼던 두 경기를 살펴보면 2022년 3월 16일 골든스테이트 원정에서 110대 88로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였죠.
2024년 12월 11일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91대 90으로 이겼습니다. 이때는 플레잉 토너먼트였고 사실 경기 직전까지도 패색이 짙었는데 석연치 않은 판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메 우도카 감독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냈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이메 우도카 감독이 이번에는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개인 통산 3승째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젠 반대, 제 예상과는 또 제 스스로 반대로 가기도 결심도 했지만 잔여 경기 가운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안에 가장 많은 힘을 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스턴 로켓츠는 플레이오프를 경험한 선수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레드 밴블릿은 토론토에서 우승을 달성했었고 제프 그린은 경험이 풍부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로테이션에 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팀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메 우도카 감독이 빠르게 이번 시드를 확정하고 싶기도 하면서 또 선수들에게 아주 꾸준한 경쟁심과 향상심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길 바라기도 하면서 또 본인의 역량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골든스테이트만 만나면 약했기 때문에 가상의 상대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치르는 4의 경기가 선수들에게 플레이오프 같은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본인 또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아주 훌륭한 시험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갈 길 바쁘고 현재 분위기 좋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또 휴식을 또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휴스턴만큼의 동기부여나 집중력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스턴 로켓츠의 이 수비력과 에너지 또 이메 우도카 감독이 잔여 경기 가운데 이 경기에 가장 많은 또 힘을 쏟으면서 여러 가지 수비에 관한 플랜들 특히 휴스턴은 리그에서 지역 방어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지역 방어, 매치업 존, 2-3, 3-2 그리고 또 대인 방어, 트랩 디펜스 온갖 종류의 수비를 저는 다 보이면서 내일 골든스테이트를 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코피가 정말 오랜만에 예상을 맞췄지만 진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4대가 안 맞다. 내가 정말 스포티비 편성팀에 전화를 하던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야겠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진심으로 많이 맞추고 싶습니다. 예측을 많이 해서 저도 저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고 싶지.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조코피는 웃고 있을 것이다. 틀려서 행복해할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한 댓글은 야 조코피 저거 지 다 알면서 일부러 말하는 거야. 일부러 저렇게 가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라 제가 심지어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추고 싶고 예전에 폴 조지가 지가 지한테 플레이오프 P라고 했듯이 저도 지난 시즌에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 그 다음에 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탈락 댈러스의 파이널 진출 또 미네소타가 또 덴버를 잡은 그런 예상들을 제가 플레이오프 들어서 싹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선언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조코피. 그래서 예상을 하더라도 설령 그 예상이 틀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재밌게 보실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수긍할 만한 것들 그리고 미처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제가 프리뷰를 할 거니까 아무 알맹이 없이 그렇게 예상만 짓거리는 그런 해설자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4월 14일 NBA 정규 시즌 종료까지 약 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에 최종 대진이 정해지면 LA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2경기에 대한 정보를 확정하고 그리고 딱 하루 동안만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신청을 받는데 필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계약금 없어요. 예약금 없습니다. 이스타 비자만 받으면 되니까 저희 커뮤니티 가셔서 구글 링크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구글 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타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30분 잘라서 갈 거니까요. 레이커스의 홈 경기,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고 싶다. 빠르게 저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제가 내일 중계합니다. 저도 긴장됩니다. 저도 이제 골든스테이트 경기가 서서히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고 내일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정말 제 예상대로 진다면 그것대로 또 문제이긴 한데 하지만 저는 또 예언가 이전에 해설자이기 때문에 내일 해설 또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일정 하나 더 올라가니까 또 많은 사랑과 구독과 애정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